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저는 지금 중국에 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BYD가 내년 초 한국 시장에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 뒤에 있는 이 BYD의 C라는 모델은 국내 출시 첫 번째 모델이기도 한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쿠페형 세단이기 때문에 뭔가 좀 인기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쿠페형 세단이긴 하지만 최저 지상고가 상당히 낮은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이제 LFP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디자인적으로만 봤을 때에는 뭔가 포르쉐의 타이칸이라든지 아니면 아이오닉 6처럼 낮은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스포츠성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조금 있다가 이 차를 시승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요거는 시승하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BYD 전기차기 때문에 전면부에 이 BYD 엠블렘이 엄청 크게 들어가 있고요. 뭐 나쁘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BYD C는 외장 컬러가 총 몇 가지인지 제가 카탈로그를 받지 못해서 정확한 제어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하늘색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제가 또 이제 BYD의 소형 SUV인 아토3도 시승을 했었는데 그 차량과 같은 컬러가 있습니다. 요번에 BYD가 신차를 내놓으면서 아마 이 하늘 색깔이 키 컬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를 보시면 굉장히 독특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주간주행등은 요 아래쪽과 여기 범퍼 쪽에도 같이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보통의 차량들은 주간주행등이 좀 위쪽에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BYD의 C는 전반적으로 아래쪽에 밀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좀 시야가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헤드라이트는 이 위쪽에 들어오는 형식이고요. 현재 비상등을 켜둔 상태인데요. 그랬을 때 이 주간주행등 범위 쪽에 들어옵니다. 전반적으로 이 자세가 조금 낮아서 그런지 라이트의 배치도도 다른 차량들과 혹은 다른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좀 범퍼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봤을 때는 예뻐요. 디자인 심미학적으로는 좋긴 하지만 기능적으로는 뭔가 안 좋은 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디자인적은 뭔가 포르쉐 느낌도 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측면부에 보시면은 이 차량은 약간의 스포츠성을 가미한 차량이기 때문에 공력 휠이긴 하지만 조금 스포티한 디자인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 스펙은 235에 45고요. 참고로 이 차량은 19인치 휠입니다. 보통의 시승차가 풀옵션이기 때문에 아마 이 차량도 최대 인치수인 19인치를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디자인은 굉장히 좀 세련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하우스는 아무래도 스포츠성을 강조한 전기 세단이기 때문에 휠하우스는 거의 없게 들어가 있고요. 이 전방부에는 BYD 디자인이라고 이렇게 별도의 가니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공력을 잡아주는 역할이거든요. 참고로 BYD의 C 같은 경우는 공기저항 개수가 무려 0.219cd가 나온다고 합니다. 단적인 예로 현대의 아이오닉 6가 공기저항 개수가 0.21cd가 나와서 진짜 이거는 미친 거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BYD의 C도 아이오닉 6와 거의 대등한 공기저항 개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비라든지 주행거리에 있어서도 좀 장점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BYD C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 와트수에 따라서 주행 가는 거리가 다른데요. 61kW 배터리와 81kW 이렇게 두 가지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거리는 중국 기준으로 510에서 최대 65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아마 국내로 들어오면은 한 50km 정도는 깎이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면부로 오시면은 일단 라인 자체가 굉장히 예뻐서 그런지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거 없어요.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도어 캐치 같은 경우도 아이오닉 시리즈에 많이 들어가는 팝업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래서 공기저항 개수가 좀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BYD C의 후면부입니다. 후면부도 이렇게 턴 시그널, 순차 점등식 턴 시그널이 들어가면서 상당히 예쁜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리어 램프가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실 텐데 현재 제가 라이트를 점등해 둔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리어 램프가 도트, 점 형태로 나오면서 상당히 독특한 무늬를 가져가고 있죠. 이러한 형태는 다른 브랜드에서도 아예 사용을 하지 않았던 정말 혁신적인 디자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라이트류 자체가 프리미엄 브랜드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한 흡사한 느낌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공기 역학이라든지 이런 가니쉬를 위해서 디퓨저가 멋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특히나 이렇게 와일드한 디퓨저 같은 경우는 진짜 스포츠카 브랜드에서 많이 차용을 하는 방식인데 이게 BYD C에 들어갔다는 게 좀 놀랍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트렁크는 이 아래쪽에 보시면 버튼 형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버튼을 누르면은 전동으로
개폐가 됩니다. 개폐되는 속도는 상당히 부드럽게 열리는 수준인 것 같고요. 일단 적재 공간만 봤을 때에는 일반적인 중형 세단 정도의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다인 오디오도 여기 우버 스피커가 트렁크 쪽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운드 시스템에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현재 BYD 실에 실내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이게 쿠페형 전기 세단이라서 그런지 자세가 굉장히 낮습니다. 시트 포지션이 거의 슈퍼카 뺨칠 정도로 상당히 낮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일단 뭐 센터 페시아 같은 경우도 뭔가 독일차스러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기어 레버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고요. 드라이브라든지 후진 이렇게 갈 수 있고, 파킹은 또 버튼으로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드라이브 모드라든지 이렇게 볼륨 버튼은 다이얼로 들어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 센터 가니쉬들이 하이글로시가 들어가 있지만 이렇게 심심하지 않게 데칼들이 들어가서 멋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중앙부에는 2개의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가 있고요. 전방부에는 15인치의 대화면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아토3도 마찬가지지만 BYD 차량들은 이렇게 디스플레이 회전이 됩니다. 그래서 가로 형식이라든지 세로 형식이 장단점이 각각 있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현재 이 BYD의 실 운전석을 보고 계십니다.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무난하면서도 이렇게 스포츠, D컷 형태의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좀 멋스러운 느낌이 들고요. 중앙부에 BYD 로고가 다소 큰 편인 것 같습니다. 좌측에는 ADAS, 이 주행 보조 기능, 미디어 버튼이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이 전방부의 클러스터는 일반적인 다른 브랜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10.25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속도계라든지 주행 가는 거리 아니면은 뭐 이런 안전 옵션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은데요. 다만 아이콘들이 딱 한눈에 보이는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익숙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어요.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다인 오디오 스피커 시스템과 함께 도어는 이런 식으로 열면 됩니다. 이 도어 캐치가 상당히 독특한데요. 중국 브랜드들은 디자인에 굉장히 진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BYD 실 외관에서 봤었던 이런 라운드, 이런 곡선들이 이렇게 실내에도 곳곳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소재들도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알칸타라도 들어가 있고 가죽이라든지 이런 카본, 또 이제 하이글로시까지 굉장히 다양한 소재들을 믹스 앤 매치를 시키면서 굉장히 화려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또 아래쪽에는 이렇게 컵홀더까지 같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쪽에도 거대한 여기 수납 공간 있는 거 보이시죠? 수납 공간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센터 쪽에는 2구의 컵홀더와 함께 암레스트를 포함한 콘솔 박스까지 같이 들어가 있고요. 공간은 500mm 생수병 기준으로 한 3, 4개는 거뜬할 정도로 상당히 여유로운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도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이 헤드레스트에 BYD 이 스티치와 함께 버킷형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소재가 거의 다 나파 가죽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일단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가장 크게 드는 것 같고요. 이렇게 퀼팅 포인트들도 상당히 멋스럽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크러쉬 패드 쪽에도 다양한 소재와 컬러들을 배치를 해놔서 전반적으로 화려한 느낌이 가깝게 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BYD 실은 셀2 바디 시스템이 세계 최초로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셀2 바디는 셀2 팩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배터리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BYD 브랜드가 배터리 회사인 건 아시죠? 근데 요번에 LFP 기반으로 블레이드 배터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블레이드 배터리는 같은 공간 안에 좀 더 많은 셀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와 효율성이 좋아지고요. 이는 LFP 배터리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주행 가는 거리도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실 기준으로 500km 이상을 주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주행 가는 거리 때문에 LFP 배터리가 단점이라고 지적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BYD 실에 최초로 적용이 되어 있는 셀2 바디는 배터리 팩과 차체가 그냥 결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배터리 팩이 있고 그 외에는 상단 덮개, 그리고 또 하부에는 트레이가 있어서 배터리 팩을 조금 더 보완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충격이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뭐 최악의 상황에는 화재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배터리 보호가 중요한데요. 이 셀2 바디는 배터리를 조금 더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안전성에 있어서도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이 BYD 실에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자, 이번에는 BYD의 C를 탔습니다. 이 C 같은 경우는 스포츠 전기 세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지 전방에 슬라롬 코스부터 팔자 구간 또 스트레이트 구간까지 굉장히 다양한 구간으로 짜임새를 놨습니다. 일단 오늘 시승 자체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끝나야 되고 또 비도 많이 오기 때문에 좀 정신이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드라이브 놨고요. 자,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해볼게요. 오늘은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좀 천천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실 같은 경우는 이제 셀2 팩을 넘어서 셀2 B가 최초로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셀 안에 다양한 안전장치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체 강성이 기존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슬라롬 코스라든지 팔자 구간, 또 이제 커브 구간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배치를 해두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좀 더 오래 타봐야지 차량의 성능을 느낄 수가 있는데 또 너무 서킷에서 온 것처럼 슬라롬 코스라든지 너무 이런 급박한 구간에서만 시승이 진행이 돼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셀2B 형식이 들어가 있어서 이 배터리 팩을 많이 보강을 해준다고 하거든요. 특히 전기차를 타면서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 화재라든지 배터리 팩의 충격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일단 셀2B 방식으로 만들어진 이 BYD의 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안전장치들이 조금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뭔가 안전한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서가 좀 코스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가가지고 커브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고 한 번 더 팔자로 8 이렇게 돈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갔을 때 근데 이 차가 굉장히 단단하면서도 승차감이 좋거든요. 사실 이러한 세팅을 하기가 어려운데 이 차량은 이렇게 코너라든지 이런 커브 구간을 갔을 때에는 하체가 굉장히 탄탄하게 느껴집니다. 테슬라의 모델 3 정도의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고 근데 승차감 같은 경우는 또 그냥 뭔가 안락한 일반적인 세단하고 또 비슷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주행을 하는 거에 있어서 차량이 좀 하이브리드하게 반영을 해주고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핸들링, 이 스티어링 휠 감도도 굉장히 예리한 편에 속합니다. 이 실 같은 경우는 중국 현지 가격으로 한 5천에서 6천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국내에서는 아이오닉 5나 아이오닉 6 이 정도를 경쟁차로 뽑을 수 있는데요. 일단 이 성능적인 스포츠성 면에서만 봤을 때는 뭐 잠깐 타보긴 해서 정확한 비교를 하기엔 어려움이 있지만 이 BYD의 실도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안정적인 느낌이 크게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코스 이렇게 급 조향을 했을 때에도 되게 안정적이에요. 되게 안정적입니다. 이 차량도 배터리 타입에 따라서 주행 가는 거리라든지 아니면은 마력, 토크가 달라지긴 하는데요. 이제 듀얼 모터 4륜 구동 시스템을 적용을 시켰을 경우에는 최대 500마력대의 힘을 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아마 모델 3의 퍼포먼스 모델과 거의 비슷한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실은 전기 세단이긴 하지만 쿠페형이라서 그런지 이제 실내가 좀 좁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막상 실내로 오면은 공간 자체가 뭐 여유롭습니다. 그냥 아이오닉 6를 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하체 감각을 비교했을 때에는 아이오닉 6보다 조금 더 좀 스포츠 성향이 강합니다.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는 이제 택시로도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컴포트하고 편안한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BYD의 실은 좀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테슬라의 모델 3와 조금 더 가까운 세팅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 3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제작이 되면서 이제 RWD 후륜 구동으로 많이 적용이 되는데 지금 얘는 AWD예요. 상시 4륜 구동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어서 좀 더 이렇게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구간이라든지 날씨가 안 좋을 때 우천 상황에서도 확실히 안정적으로 가줄 수가 있죠. 그리고 차체 사이즈를 봤을 때에도 BYD의 실은 거의 소나타와 비슷한 정도인데 이렇게 슬라롬 코스를 갔을 때에는 소나타보다 당연히 거동성이 좋습니다. 상당히 민첩하고 내가 핸들을 트는 족족 차량이 잘 움직여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되게 재밌네요. 재밌습니다. 오늘 좀 정신이 없는 관계로 말이 좀 두서없이 나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급 커브 구간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의 쏠림이라든지 특히 이 타이어 슬립이 날 수도 있는데 타이어도 좀 좋은 게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타이어 슬립도 없으면서 롤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거의 없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갔을 때 이게 하부가 못 버텨주면은 롤링이 발생이 되면서 관성 때문에 차가 더 많이 움직여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운전자가 컨트롤하기가 좀 더 어려워지죠. 하지만 이 실은
그냥 지금 방금 처음 탄 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컨트롤하는 걸 보면은 초보자가 이런 펀 드라이빙이라든지 스포츠 드라이빙을 했을 때에도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쉽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조양 이렇게 슉 갔을 때에도 차량이 되게 잘 붙여주죠. 오, 이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오. 오늘은 좀 속력을 내고 싶은데 비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리고 별도의 회생제동 조절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해두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회생제동을 조절을 하게 된다면 브레이킹 없이도 감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스포츠 드라이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갔을 때에도 오, 되게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BYD의 전기 세단인 C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사실 지금 이 BYD 인터넷 홈페이지가 임시적으로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실루엣만 봤을 때에는 이 C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C 모델이 가장 먼저 출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고요. 사실 전기차는 가격 접근성이 중요한데요. 중국 현지 기준으로 제 뒤에 있는 BYD C 같은 경우는 4,800만 원대라고 합니다. 물론 이 금액으로 한국 시장에 출시가 되진 않겠지만 국내 시장에 출시가 되더라도 아이오닉 5나 6 정도의 가격대로 출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